초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튜브기.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알아봤죠. 뉴스 기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조카이난디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런 기사였고요. 자, 오늘은 이 금호석유화학의 주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게 있죠. 금호석유의 매출 비중을 보자고요. 매출 비중을 보니까 합성 고무 부분이 70%, 고무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초 유기 화합물, 아까 그 비스페놀, 아세톤, 에폭시 요런 것들, 요게 이제 30%를 차지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미미하니까 제껴두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탄소 나노튜브, 요거는 뉴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금호석유화학의 매출이 향후 증가하려고 하면 요 70%를 차지하는 얘가 제일 많이 뛰어야겠죠. 물론 얘도 가주면 좋겠지만 얘는 좋고 얘는 안 좋다고 하면 그러면 매출이 갑자기 급 상승할 수는 없겠죠. 이 70%가 뛰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이 MB 라텍스였고 하나는 SBR로 해서 타이어 범용고무 원료였죠. 요 두 개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 매출을 한번 볼게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쭉 보면 대략 4조에서 5조 원 가량 매출이 나왔었고, 영업이익은 1,500억에서 2020년 7천억까지 나왔고, 2021년에 보시면은 7조의 매출, 그 다음에 2조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보시면 22년, 23년 보시면 매출도 조금씩 줄고 있고 영업이익은 조금 많이 줄고 있죠. 그러면 물론 전망치지만 요걸로 봤을 때는 21년도가 주가가 거의 최고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실적 기반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 보는 게 2019년, 20년 여기는 영업이익이 거의 2배로 늘었잖아요. 그럼 주가는 2019년 대비해서 20년은 거의 2배가 갔어야 되고, 2020년 대비해서 21년은 근 3배가 늘었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3배 정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보고 계시는 거는 금호석유 이제 월봉이에요. 19년도면 여기죠. 19년도 여기 부분이니까 주가가 대략 19년도에는 평균 한 8만원 정도 볼 수 있겠죠. 여기 부분이니까. 자, 2020년도 보시면은 43,800원까지 내려왔었죠. 초반에 2020년 초반에는 이제 코로나 요거 때문에 안 좋아질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하고 내려왔는데 웬걸 이렇게 올랐어요. 오른 이유 전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얘가 저가 이거 43,000 요거는 너무 좀 아래인 것 같고, 평균 이제 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로 봤을 때 19년 대비 여기는 2배 정도 갔어야 되고, 여기서 21년 주가는 몇 배? 3배 정도가 갔어야 되는 게 실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그러면 19년에서 20년 갔을 때 과연 2배가 갔냐? 대략 보시면 8만원에서 얘가 뭐 최고가 뭐 16만원까지는 못 찍은 것 같은데 근 2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1.5배 이상 갔죠. 요거 오케이. 그러면 요 부분은 2020년에 8에서 12만원, 여기에 뭐 중간 값을 본다면 한 10만원 정도 볼 수 있겠죠. 10만원에 한 3배 정도 갔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30만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1년에 보시면은 29만 8,50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근 3배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항상 이렇게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거를,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얘의 목표 주가 같은 거 한번 보시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6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하향을 했다. 그리고 얘네 다른 증권사들 이렇게 보면 40, 최소 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60만원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주가를 높게 봤냐 하면 비연관 자산,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우건설, 뭐 리조트 호텔, 골프장 요런 거에 부동산 가치 요런 것 때문에 얘는 지금 주가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하는데,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요런 부동산 가치가 있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으니까 올라오겠다 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그런데 현재 시총이 최소 100억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50억, 시총은 50억 요런 회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 부동산 가치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그때 테마를 타지 않는 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금호석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얘의 매출의 70%는 어디서 나온다? 고무 부분에서 나온다. 그럼 고무 부분이 뭐가 있다? MB 라텍스라는 게 있었고 타이어 원료인 SBR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뭐다? 의료용 장갑의 원료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용 장갑이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과연 20년도보다 많이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런데 주가로 보면 현재 2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0만 원에서 뭐 55만 원 낮췄다고 해도 최소한 2배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이 2배 정도가 나와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못할 것 같은 거죠. 이 MB 라텍스의 매출이. 왜냐면 여기에 코로나 백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영국 이런 애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죠. 그러면 자연히 의료용 장갑이 얘네들이 많이 쓰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2배 매출이 나와야 된다. 2020년에 대비해서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SBR 이거는 이제 자동차인데 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얘는 매출이 2배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자동차 수요도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도 있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라고 나오죠. 이가 없어서 완성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현대 기아차도 지금 5월달, 6월달 해서 일부 자동차 공장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많아지긴 하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2020년에 대비해서 더블로 매출이 2배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힘들지 않겠냐고 봐요. 물론 수요는 많지만. 그러고 20년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가 되게 많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얘 지금 자동차 주가들 보시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 있죠.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안 타,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이 보복 소비가 이쪽으로 몰렸어요. 자동차 쪽으로. 여행을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이 차박이라는 요런 것들 유행이 생겼죠. 그러면서 요런 이유로 인해서 자동차가 2020년도에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근데 21년에 여기에 2배로 팔릴 수 있나? 의문이긴 하지만 힘들지 않겠냐. 물론 수요는 20년이나 21년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성차 공장 얘네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얘도 SBR도 2배는 못 갈 것 같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이 고무 부분에서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이 2배 저는 안 나올 거라 생각 듭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말하는 60만 원의 목표 주가를 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보시면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 있죠.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정도 2021년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위로 올라가면 지금 30만 원 못 뚫고 있죠. 그 근처 가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가 이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아까 보셨듯이 매출에서 향후 실적 2022년, 23년 매출이 계속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주가는 6개월 선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21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21년 말 정도 주가가 지금 선행이 됐다고 보는 거죠. 21년 12월 정도. 그러면 22년, 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내려가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주가가 거의 최고점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석유화 회사다 보니까 유가에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2008년도에 위에서 밑에까지 쭉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도 2008년도에 쭉 하락을 했어요. 일단 추세는 비슷해. 여기서 주가 횡보하는 동안에 여기 살짝 오르면서 다시 2021년까지 이렇게 유가는 올랐죠. 그럼 21년이 여기죠. 얘도 마찬가지로 올랐어요. 근데 추세는 비슷하지만 진폭은 다르죠. 어쨌든 그러고 다시 얘는 쭉 내려서 2016년까지 다시 내렸어요. 추세 비슷하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진폭이 있으면서 얘도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상승하는 요 시기에 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유가랑 추세는 비슷하다. 근데 이제 진폭은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여기서 현재 유가 계속 상방을 친다면 위로 추세는 비슷하니까 주가 또한 상승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유가를 계속 올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물론 유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이게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이제 경제 주체잖아요. 전 세계에서.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급속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되게 출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유가를 더 올리는 거를 용인하지 않을 듯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미국이 원유 저장돼 있는 것도 엄청 많고, 원유 있죠. 얘네도 미국이. 그 다음에 또 셰일 오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의 공급을 풀면서 이 유가를 조절하지 않겠나라고 저만의 생각이 듭니다. 지금 70불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100불 넘어서 이렇게 간다면 얘도 추세가는 비슷하니까 더 갈 수 있겠지만, 주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요거 때문에 용인하지 않을 듯한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게 유가는 여기서 뭐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얘가 급격한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주가도 여기서 급격하게 여기서 더블 이상 2배 가는 것도 좀 무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유가가 오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도 원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요? 원가가 계속 올라. 뭐 100불 넘고 뭐 유가가 뭐 150불 막 이렇게 갔을 때 얘네의 원가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진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미국이나 중국에서 하반기에 석유화학 공장 증설 또는 재가동 이런 얘기가 우려점으로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얘한테도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자, 하나 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뭐가 있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이 가치주라는 게 상승하는 확률이 크고 성장주가 하락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가치주라는 게 뭐냐면 금융주, 은행주 있죠. 그 다음에 뭐 철강주, 그 다음에 화학주, 요런 거를 가치주라고 하고요.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기술주, 뭐 바이오주, 요런 거를 성장주라고 해요.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얘네 성장주들은 지금은 매출이
평범하지만 없을 수도 있고요. 평범하지만 돈이 투입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뭔가의 플러스 알파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얘 주가를 뻥 튀는 요런 것들이 성장주인데, 얘네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 돈을 끌어오기가 힘들죠. 끌어온다고 해도 이자 부담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는 대체로 이제 하락을 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가치주가 수혜를 받는다. 또한 요그 철강이나 화학 요런 애들은 경기 민감주라고도 하죠. 그럼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뭐야?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얘네는 뭐야? 당연히 주가가 상승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금호석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편으로는 미국, 중국의 공급량이 늘어나고 MB 라텍스 또는 타이어의 원료가 되는 SBR, 얘네들이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합성 수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SOC의 투자 때문에 이 부분은 오를 수 있다. 근데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다? 30%, 얘가 70%였다. 그럼 얘가 올라야 주가는 뻥튀기가 되겠다. 그럼 최소한 2배 정도는 올라야 뉴스가 얘기하는 최소한 55만원, 뭐 60만원 이 정도가 갈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은 뉴스 나오시는 거 보면서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이쪽으로 저는 걸겠습니다. 일봉 보시면은 지금 2021년 여기가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조금 올랐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 부분 개미, 얘네는 계속 매수 중. 기관 파란색, 외국인 빨간색 쭉 매도. 수급상으로는 지금 좋지 않죠. 수급상으로 좋으려면은 외인이나 기관 얘네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외인 기관 매도 부분을 전부 다 개미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의 여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얘네들의 매수 여력이 떨어지고 있으면 주가는 아마 하락을 하겠죠. 보시는 거는 이게 이제 대차 거래 증감 부분인데요. 여기 5월 7일이에요. 밑에가 우리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됐죠. 대차 거래 보시면 빨간 게 월등하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대차 거래가 증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로 100%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공매도를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긴 맞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매도 양을 보시면 요 밑에가 5월 14일 30만 주에서 지금 60만 주 이렇게까지 올라왔어요. 대차 거래 늘어난 만큼 얘 공매도를 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되게 좋지 않은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봉상으로 여기 지금 28만원 부분, 28만원 부분에서 계속 여기 막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밑에 20만원 부분, 여기는 지금 지지 라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두리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지지선, 여기 저항선, 요 부분에서 단기로 경기 민감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철강주, 화학주 이런 거 잘 보시고요. 또 하나로 금융주 이렇게 보시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상향을 치고 있다 했을 때는 단기로 들어가서 단기 매매로 먹을 수 있는 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기로는 어느 정도 여기 28만원 정도 오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여기서 뉴스대로 뭐 55, 60 갈 때까지 나는 버티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투자 생활에 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참조만 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호석유
주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